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이화입니다. 오늘은 인생보감의 아름다운 우리 편의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면면이 이어져야 할 삶의 향기가 공경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인간 사회의 원초적인 윤리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예의는 인성 발달의 초석이 됩니다. 예를 다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곧 옛 성현들이 강조해온 효에 해당하는 공경입니다.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시자는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갖춘다는 것은 삶의 주인으로서 자제심을 발휘하자는 성찰적인 자세로서 그러한 마음이 윗사람에게 발현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각종 우울한 사건을 접할 때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공경이 존재하는 것을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폭언이나 폭행이 자행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오가는 우울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자를 공대하던 미풍양치속도 차츰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도 공존합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는 이해득실을 앞세우는 공리적인 사고가 풍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익해 보이지 않는 집단이 스스로 도태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연로한 부모님이나 노인을 공경하자는 주장은 철진한 구습으로만 여겨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너 부모에게도 행하라. 또 그 유대인의 격언에는 늙은이는 자신이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는 노인에 대한 관심은 문명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풍수지탄인데요. 이 풍수지탄은 효를 다하지 못한 자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공자가 뜻을 펴기 위해 제자들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구호자라는 사람이 울고 있었답니다. 공자가 다가가서 우는 이유를 물으니 구호자는 저에게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한다고 집을 나섰다가 고향에 돌아가 보니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이고, 둘째는 제가 찾는 군주를 세상 어디서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 효를 행할 수 없음을 가장 애탄해하자 공자는 구호자의 효행을 칭송하면서 공경심 없이 부양만 하는 것은 개나 말을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견마지양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공경은 단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떠받드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로, 다른 가족을 내 가족으로,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실천이 보편적 의미의 공경입니다. 태계 이황은 공경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태계 선생께서 안동에 있고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그런 시절에 손자 며느리가 종손을 얻었는데 젖이 돌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안동에 있는 여자 노비가 아이를 낳자 그를 서울로 올려 보내달라는 기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계는 내 아이 살리자고 남의 아이 젖을 끊을 수는 없다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자신의 대를 잇는 것보다 세상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더 큰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인류에는 공경의식이 날로 쇠퇴해가는 최근에 이르러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린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또 외국인 근로자, 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여러 소수자들이 편견이나 차별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입장을 헤아리 보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보편적 공경의 정신적인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경외심이나 감사를 느끼는 마음이 곳곳에서 품어져 나오는 사회야말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모습인 까닭인 것입니다. 시인 정호성 씨의 시 미소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 세상의 너와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턱을 손에 괴고 눈을 아래로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저 땅 아래에서 물 아래까지 내려가 인간의 낙엽으로 다시 썩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너를 향한 내 인간의 자세가, 너를 향한 내 인생의 미소가, 이처럼 공경이 인간 세계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모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나아가 공경이 인간 사회를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외연화할 때에 삶의 향기는 만방에 보다 넓고 깊고 진하게 풍미할 것입니다. 특히 그 자연에 대한 공경심은 물, 흙, 그리고 공기, 나무, 바위 등을 인간의 삶의 편익을 주는 진료나 또 도구로 간주하는 기술 문명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각축적인 경쟁 사회를 상생적인 그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그 인성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2500년 전에 중국의 명재상인 관중은 예, 의, 염, 치 이 네 가지가 나라를 바치는 네 가지 밧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네 가지가 다 끊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를 보면 예도 무너지고 있고 공정도 정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성도 나빠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운 사람이고 스스로 가진 사람이고 스스로 지도자급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지행일치의 노력을 보여주어서 우리 사회를 하루빨리 바로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